절반의 부모님들은 별로 저에 대해서 만족감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부모님들 되고 난 후에는 나머지 절반의 부모님들도 저를 굉장히 신뢰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달인입니다. 네, 여러분 2학기 상담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저도 현장에 근무할 때 이 시기쯤 되면은 갑자기 1학기 때는 그냥 막 지내다가 부모님하고 좀 편안한 관계였으면 좋겠는데, 또는 부모님하고 좀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급하게 좀 불안감에 시달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유는 당연하겠죠. 우리가 2학기 상담에서는 보다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들어가기 때문에 부모님과 관계가 좀 돈독히 깔려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이 상담할 때 보다 수월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부모님과 관계는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부모님들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포인트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전략적으로 공략을 한다면 부모님이 교사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확률이 어떻게 돼요? 쑥쑥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 내용으로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오늘 영상의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부모님들은 교사에게 친밀감보다는 신뢰를 더 원한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신뢰는 아래 어떤 요소들이 뒷받침되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즉각적이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하는 거, 그리고 그 바탕이 되는 아이에 대한 애정어린 관찰에 따른 구체적인 정보 공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지금부터 자세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는 이 내용의 바탕은요, 사실 2025년 최신 연구에서 가지고 온 결과를 바탕으로 제가 거기에서 도움이 될 만한 걸 쏙쏙 뽑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모-교사 관계에 대한 어린이집 학부모 요구도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1위는 신뢰, 2위 의사소통, 3위 가치의 공유, 4위 협력, 5위 친밀감, 6위 존중으로 나왔습니다. 이처럼 전체 요인 중 1위는 신뢰였는데요. 여러분들 다 예상하셨겠지만, 그렇다면 이번에는 문항별 세부 요구도 순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무엇을 통해 신뢰를 느끼는지 더 분명해집니다. 자, 볼까요? 1위, 담임선생님과 나는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의견을 나눈다. 2위, 어린이집의 부주의로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선생님은 나에게 솔직하게 말해준다. 3위, 나는 담임선생님과 아이에 대해 이야기 나눌 시간을 많이 갖는다. 4위, 담임선생님이 우리 아이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을 이야기해준다. 5위, 나는 담임선생님에게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다. 자, 여러분, 이 5개를 묶어보면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신뢰는 막연한 호감이 아니라 1위에서 말한 즉각적 반응, 2위에서 말한 솔직한 전달이 뒷받침되는 신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3위부터 5위까지 항목을 보시면 사실 이건 교사가 아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깔린 구체적인 관찰 및 지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여러분,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부모와 교사 관계를 아이를 매개로 우연히 형성된 일시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그 말이 맞죠. 부모님이나 아이를 우리가 선택할 수 없고, 그리고 부모님이나 아이도 우리를 선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약간 랜덤 배정되듯이 반편성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연히 우리가 인연을 맺게 된 거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인연을 맺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인연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뢰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부모님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핵심 3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즉각적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자, 부모님의 요구도 1순위로 나온 게 뭐였죠? 담임선생님과 나는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의견을 나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의미 없는 대화를 그냥 양적으로 많이 한다?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곧바로 이야기를 나누는 즉각성입니다. 근데 이 문장을 파헤쳐보고 그 느낌을 뭔가 그려보면 여러분들 뭔지 아시겠죠? 그냥 단순하게 빠르게 응답하는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라는 게 가정되어 있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우리 아이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 또는 요즘에 우리 아이 좀 이거 변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모님께서 뭔가 걱정과 고민을 갖고 계세요. 그때 교사한테 연락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교사가 즉각적으로 전문적인 시각에서 그거를 딱 느끼고 파악해서 부모님께 어떻게 하라고 지원책까지 안내해 줄 수 있는 이런 전문성이 조금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예시로는 이제 원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 아이한테 요즘에 아이가 어떤 특이한 행동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교사가 그냥 모든 성인들이 봤을 때 볼 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사가 전문적인 시각으로 그 아이의 행동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지, 발달상은 어떤 거고, 이 아이가 지금 욕구가 어떤 거고, 감정 상태는 어떤 거고,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해서 부모님께 즉각적으로 그 아이 요즘 상태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즉,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냥 즉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즉각성이라는 안에는 교사의 전문성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아이가 요즘에 이런 행동을 해요. 이렇게 말하면 신뢰가 오겠어요? 아니죠. 네. 당연히 교사의 전문적인 시각이 들어가서 무엇 때문에 그 아이가 요즘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지, 패턴을 파악해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발견이 됐는지, 그래서 교사는 어떤 지원책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 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즉각성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과 연장선에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요즘에 현장에서는 앱으로 부모님하고 소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한테 있었던 문제를 게시글처럼 쫙 올리면 부모님이 댓글을 올려주는 형식으로 소통하는 방법, 또는 메신저처럼 구성이 돼 있어서 뭐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아마 앞서서 이야기한 글자 그대로의 즉각성이 잘 충족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죠? 그 즉각성 안에는 교사의 전문성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친구랑 주고받는 느낌이 드는 그런 앱은 교사다운 그런 느낌을 조금은 다운시킬 수도 있어요. 글을 자칫 잘못 적으면 다운시킬 수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아이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스토리가 일어났는데 그거를 글로 짜라락 적는 것보다 음성으로 듣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왜 음성으로 듣는 게 효과적일까요? 왜냐하면 그 음성을 말할 때는 교사가 그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형용사나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고, 교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교사의 목소리나 어투, 그리고 교사가 그 아이를 얼마나 이제 염려하고 있는지, 걱정하고 있는지, 이 아이에 대해서 그때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비언어적인 어떤 느낌으로 감정이 다 묻어나기 때문에 목소리에, 그래서 저는 뭔가 음성으로 전달하는 것이 교사가 글로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말로 했을 때 힘이 실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성의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에 대해서 교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음성으로 샤라락 얘기하면 와, 선생님 진짜 전문성 있다 라고 느껴지지만, 글로 적은 거는요, 어떤 부모님의 경우에는, 또는 글로 잘못 적은 경우에는 선생님 그냥 인터넷에 거 긁어서 복사 붙여넣기 한 것 같다 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 깊은 대화를 해야 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음성으로 부모님과 소통하시는 게 더 낫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선생님께서는 선생님 저는 매일매일 아이들 잘 관찰해서 사진도 잘 찍어서 부모님께 올려드려서 즉각성이 충족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 이제 지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사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 즉각적인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사진을 매일매일 열심히 또는 이제 주기적으로 열심히 찍어서 올려주셔서 너무너무 그거는 정말 감사하기는 하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는 일을 열심히 한다는 느낌이지 그걸로 선생님한테 신뢰가 깊어진다거나 우리가 소통이 잘 된다거나 그런 느낌을 전혀 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기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진을 찍느라 여러분들 정말 힘드실 것 같지만, 사진 업로드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소통이나 신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냥 선생님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더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즉각성이 충족이 되고 있는가, 부모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점검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을 딱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겁니다. 아이한테 간단하고 사소한 일은 정말 앱으로 그냥 소통하셔도 되지만, 아이한테 어떤 스토리가 일어난 일인 경우에는 여러분 그냥 전화하셔서 통화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거고, 이때는 즉각적으로 빠르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에 대한 스토리에 대해서 부모님과 통화를 해야 되면 아이가요, 가정에 도착하기 전에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항상 이거 강조드리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아이가 집에 가서 이미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상황을 다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부모님이 다 듣고 그 아이가 본 상황 그대로의 프레임이 부모님 머리에 딱 씌워져 있어요. 이미 그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부모님이 심고 있는데 교사가 아무리 전화해서 이야기한들 이 이야기가 잘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교사가 먼저 선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진짜 웬만하면은 항상 아이가 도착하기 전에, 아이 만나기 전에 항상 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요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언지를 미리 줍니다. 그럼 부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아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이야기하셨지 이 이야기가 객관적인 스토리 하지만 우리 아이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교사를 조금 더 믿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즉각적인 전문적인 소통인 경우에는 부모님께 신뢰감을 쌓는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님과 솔직하게 소통을 하는 겁니다. 자, 부모님들께서 요구도 2순위로 꼽은 거 한번 보시죠. 어린이집의 부주의로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선생님은 나에게 솔직하게 말해준다 라는 거였어요. 이거는 이럴 때조차도 좀 솔직하게 말해줘라 라는 게 내포된 어떤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간혹 이제 선생님들이나 원에서 뭔가를 숨기다가 들키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우리 다 교사로서 다 이해되죠.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하지만 정말 이것만큼은 제가 확실히 이야기를 드리자면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면서 이제 거짓말로 이야기하거나 약간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 있죠? 이거는 반드시 들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냥 빨리 부모님께 인정하고 이제 사과드릴 거면 사과드리고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거고 우리 기관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탁탁탁 이야기를 드리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원에 경찰이 찾아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솔직의 연장선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이게 핵심이 아닐까 싶기는 하는데요. 현장 교사들이 그리고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정말 어려워하던 부분 우리 반의 좀 발달 지연이나 또는 장애 가능성 또는 정말 어려운 문제라서 지도가 필요한 아이 이런 거를 조금 언급을 해야 될 때 이것조차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는 게 부모님의 신뢰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 계실지 몰라요. 맞아요. 요즘에는 자기 아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회피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솔직하게 교사가 이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를 그냥 깔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막 직설로 막 날리는 게 아니라 정말 교사가 전문적인 시각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이 문제는 사실 이야기하자면 정말 한 20분 넘게도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어디를 가면 항상 이런 이야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어려운 케이스의 아이들인 경우에는 부모님께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는지 그거는 제가 다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다음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그냥 부모님께는 언제나 사실적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소통을 해야 된다. 요거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너무 직설로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즉각적이고 솔직한 소통이 부모님께 신뢰를 줄 수 있다라는 거를 알기는 아셨는데 이렇게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상담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짧은 사이에 이거 지금 어떻게 써서 신뢰를 드려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짧은 기간이 남았지만 그 사이에 한 걸음 신뢰감을 딱 이제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방법, 바로 시도할 수 있는 따뜻한 전화 한 통입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상위 5개의 문항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렸지만 명시적으로 애정이라는 거, 어떤 관심이라는 거, 사랑이라는 게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항목들을 잘 살펴보시면 특히 3위에서 5위 보시면 아이에 대한 애정이 깔려 있어야 가능한 구체적인 관찰과 지원 등의 행동이 이 요구도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교사가 아이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부모님께 전달해 드리는 것은 부모님이 교사에 대한 신뢰를 갖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를 현실화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따뜻한 전화 한 통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내일 당장 전화해야 돼요. 어떻게 전화하면 될까요?
정말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미미 담임인데요. 제가 갑자기 연락드려서 어머니 깜짝 놀라셨죠? 네, 어머니 놀라실 일은 아니고요. 사실 오늘 하루 동안 지내면서 미미가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오늘 그 이야기 좀 들려드리려고 제가 연락드렸어요. 어머니 시간 좀 괜찮으세요? 이렇게 운을 띄우면서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됩니다. 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어머니 이제 2학기가 되었는데 우리 미미가 2학기에는 우리 해월반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어머니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연락드렸어요. 시간 좀 괜찮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저 이제까지 전화를 별로 안 했는데, 앱으로만 소통했는데, 어색해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정말 어색해요. 저도 그런 거 못하거든요? 저도 낯가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우리는 교사라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철판을 팍팍 깔아야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영유아 교사는 그 어떤 직업보다 얼굴에 철판을 잘 깔고 굉장히 능청스러운 척 이렇게 접근하고 이런 걸 좀 잘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신뢰를 쌓는데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어요. 네, 그럼 이쯤에서 어떤 선생님께서는 우리 앱이 있는데 앱으로 글을 올리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사실 직접 연락은 번거롭고 또 민망할 때도 있고 그리고 부끄럽고 또 때론 귀찮아요. 그렇지만 한 번의 통화는 부모님으로 하여금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되게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구나. 저렇게 애정어린 목소리로 우리 아이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교사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딱 되거든요. 그럼 이 전화통화 끊을 때 선생님들은 정말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진짜 전화하기 싫었는데 전화하고 나니까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편안해져. 나 상담 좀 괜찮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드실 겁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상담 전 단계로 이런 푹신푹신한 쿠션을 깔기 위해서 전화 드렸다는 거는 모르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게 하나의 우리의 전략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기 상담에서 그 어떤 어려운 얘기를 하던 간에 이런 좋은 관계가 좀 형성이 되어 있으면 푹신푹신하게 그 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작업을 하시길 바라고요. 특히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모님 있죠? 가장 예민한 부모님, 가장 아이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어보시는 부모님, 이런 부모님들, 그리고 내가 상대하기 어려운 부모님들, 상대하기 어려운 아이들의 부모님께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전화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상담이 아직도 많이 남으셨다면 그런 부모님들께는 상담 전에 주기적으로 한 2주에 한 번씩 연락드려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도 인식이 바뀌면서 여러분을 상담 때 만났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꽤 길어졌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강조한 3가지 뭐였어요? 부모님께 신뢰를 쌓기 위한 3가지는 바로 즉각적인 소통, 솔직한 전달, 그 다음에 따뜻한 전화입니다. 이 3가지 메모해 두시고요. 여러분 평상시에도 적용을 하시고 상담 전에 얼른 이걸 적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안정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상담을 조금 더 편안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 또한 초임 때부터 어떤 일정 시기까지 정말 규칙이라고 생각하고 지켰던 게 있다면 바로 이거였어요. 즉각적인 소통, 그 다음에 솔직한 전달. 이건 진짜 잘했거든요. 근데 저희 반에서 절반의 부모님들은 그래도 저를 조금 믿어주시는 것 같았는데 절반의 부모님들은 별로 저에 대해서 만족감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부모님들께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교사가 되고 난 후에는 나머지 절반의 부모님들도 저를 굉장히 신뢰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3가지를 다 적용을 하셔서 부모님들의 신뢰를 샥 얻으신 다음에 부모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상담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